저는 작년 가을에 결혼해서 이제 막 1주년이 지난 30살 새댁입니다.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고 부부 사이에 자녀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집이 아직 전세라서 앞으로 딱 3년만 돈을 더 모으고 내 집 장만한 후에 아이 낳을 생각이에요. 우리 두 사람은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곳을 신혼집으로 구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시댁과 엄청 가깝게 붙어버렸습니다. 결혼할 당시에 괜찮은 신혼집 후보들이 몇 개 있었는데 시댁과 가까운 이곳만큼은 어떻게든 피할 생각이었지만 당시에 다른 집들은 지하철역에서 마을버스를 하나 갈아타야 하거나 아파트가 아닌 빌라에 들어가야 하더라고요. 남편과 제 출퇴근 거리가 왕복 2시간 반에서 3시간이나 걸리는 만큼 역에서 내려 걸어서 집에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마을버스를 하나 더 갈아타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 결국 고민 끝에 시댁에서 가까운 곳으로 신혼집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역에서 걸어서 10분이었지만 그게 어디냐 싶었어요. 이제 열심히 일하고 돈 모아서 아이 낳고 살 수 있는 좋은 집을 사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제 인생에 먹구름이 끼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고 결혼하기 전부터 집 사기 전까진 아이 낳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남편은 집안의 장남이었고 밑으로는 저희보다 먼저 시집간 신우와 아직 미혼인 남자 시동생이 하나 더 있어요. 작년 저희 결혼식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신우의 딸이 돌이라고 해서 식구들끼리 모여서 사진 찍고 밥 먹으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돌이니까 축하해주러 다 같이 모였고 주말이라서 괜찮았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번에는 신우의 남편 그러니까 심해부의 생일이라면서 또다시 시댁에서 다 같이 모이자 하더라고요. 다들 알다시피 작년이면 아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것도 아니었고 주말도 아닌 평일 저녁에 오라고 하길래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서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 저녁에 시간을 못 낸다고 거짓말을 하고 남편만 보내기로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심해부면 저랑 별로 볼 사이도 아닌 것 같았고 그리 친해지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남편 통해서 작은 선물로 성의 표시만 할 생각이었는데 남편이란 인간이 신우와 시부모에게 사실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다 해버리고 말았어요. 당연히 신우는 물론이고 시부모님도 화가 단단히 났고 저는 시어머님도 아니라 시아버님에게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네 회사가 아무리 바쁘다고는 해도 세상에 가족 일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야. 핑계대지 말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리에 참석해라. 라고 하시는 바람에 빼도 박도 못하고 심해부 생일 파티에 참가해야만 했죠. 제가 예전부터 하기 싫은 일은 잘 안 하는 성격이었고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살아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만큼 제가 할 일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처리해놨기 때문에 회식을 빠지거나 부장님의 집들이를 빠진다거나 하더라도 그냥 쟤는 원래 저런 애니까 하고 다들 이해해 줬었거든요. 술도 잘 못 마시는데 자꾸 회식 자리 다니고 싶지도 않았고 시댁 식구들도 저 빼놓고 다들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모임 자리에는 최대한 빠지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별일 아닌 작은 일에도 절대 한 사람의 열애 없이 모든 식구들이 다 모이길 원하셨고 제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가려고 하면 매번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점점 짜증나고 감정적으로는 시댁과 남편에게 쌓인 게 많아질 수밖에 없었죠. 아버님 어머님의 생신이나 심지어 시부모 결혼기념일에도 저희를 다 부르셨고 만나서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밥 먹고 술 마시는 게 전부예요. 그 시간에 저는 집에서 혼자 책을 읽거나 편하게 쉬고 싶은데 왜 별로 어울리고 싶지도 않은 사람까지 꾸역꾸역 불러내는지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꾸 빠지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소용이 없었고 저희 친정부모님이 부른다고 해도 제가 올 때까지 자리를 안 끝내고 기다리겠다고 하시는 등 말만 들어도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온갖 잡스러운 기념일을 다 챙기는 와중에서도 막상 제 생일날에는 전화 한 통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걸 보면 지들만 식구고 나는 아무 신경도 안 쓰는구나 싶었죠. 얼마 전 시댁 조카의 2번째 생일이었고 저는 당연히 이번에도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첫돌이야 어쩔 수 없이 참석했다지만 제가 두 돌까지 무조건 갈 필요는 없잖아요.
조카의 생일 당일날 남편이 외출 준비를 하면서 저보고는 왜 준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냐고 묻더라고요. 당신네 식구들은 내 생일에 전화 한 통이나 한 적 있어? 그깟 2살짜리 애 생일에 온 식구가 가야 돼? 라고 이야기했고 저는 이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가고 집에서 쉬겠다 이야기했죠. 결국 남편 혼자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조카 생일 축하해주러 갔다 왔고 저는 모처럼 집에서 편하게 쉬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보내니 좋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역시 시아버지가 제게 전화하시더니 왜 온 가족들 다 모이는데 너 혼자 안 오냐고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동훈이한테 얘기는 들었다. 너가 지난 생일 안 챙겨준 것 때문에 우리한테 많이 서운했다지? 저쪽 집안 식구들이 뭔가 착각을 해도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저는 제 생일도 챙겨줄 필요 없고 뭔가 대단한 집안 행사가 있지 않는 한 적당히 거리두고 살고 싶다는 제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결혼했으면 이 집안 식구나 마찬가지고 크건 작건 모든 집안 일에는 식구들이 다 같이 함께 해야 한다면서 내년부터는 제 생일도 기억해놨다가 온 식구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고집불통 벽이랑 대화하는 기분이었고 왜 내가 이딴 하찮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머리까지 아파야 하는지 속이 터질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제가 시댁 집안 행사 때 완전히 손님 자격으로 참석해서 밥만 먹고 왔었다면 이렇게까지 가기 싫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집안에 하나 있는 며느리라고 저한테 음식 준비하는 것부터 식구들 식사가 끝난 뒤에 정리하고 설거지하는 것까지 전부 제가 다 맡아서 해야 합니다. 그 집안 다른 식구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시어머니와 제가 다 준비해서 상 차리고 정리까지 전부 맡아서 해야 해요.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안 간다고 하면 그쪽 집안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나마 어머님이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라서 아직까지는 어머님이 대부분의 일을 하시지만 슬슬 저한테 떠넘기시려 하고 앞으로는 너가 이 집안 대소사를 맡아서 봐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가고 싶지 않아요. 100번 양보해서 시부모님 생신 때문에 오라고 하면 제가 가서 미역국 정도는 끓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2살짜리 시조카 생일이라고 저까지 오라가라 하면 이게 정상적인 집안이 맞나 싶더라고요. 이 문제 때문에 시댁에서 욕을 먹는 이유도 모르겠고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닌데 남편이랑 똑같이 회사 다니면서 일하고 돈 벌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시댁 사람들이라 하면 1년에 명절 2번 정도 만나고 기껏해봐야 시부모님 생일 때나 한 번씩 얼굴 보면 더 이상 만날 필요도 없을 것 같았는데 아주 작은 구실이라도 만들어서 한 달에 2번 이상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으쌰으쌰 가족 모임을 해야지만 시부모님 직성이 풀리는가 봐요. 남편도 시부모와 생각이 똑같았는지 저한테 앞으로 후회하지 말라며 경고까지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웃기지도 않는 일이었죠. 결혼하고 지금까지 저는 시댁의 기본적인 며느리 도리는 다 하면서 살았어요. 이번 일처럼 조카 생일에 오라가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건 작건 시댁 행사는 다 참석해서 지냈었고 음식 준비를 하거나 필요한 일은 그때그때 눈치껏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이 친정부모님에게 사위 도리를 다 했냐고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남편은 우리 부모님에게 전화라도 먼저 한 번 하는 꼴을 못 봤습니다. 결혼 전에 저희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어쩜 그렇게 살갑게 굴던지 저희 부모님은 집안에 아들이 하나 더 생긴 것 같다며 좋아하셨는데 자주 찾아뵙고 전화도 드리겠다는 말과는 반대로 연락 한 번 먼저 한 적 없었어요. 지는 시부모한테 연락 좀 하고 서로 카톡도 하며 친하게 지내라 하면서 장모님 장인어른한테는 어색하네 어쩌네 하며 먼저 안부 전화가 와도 화장실로 도망갑니다. 이 문제 때문에 신혼 때부터 자주 싸웠기 때문에 이제는 말만 꺼내면 서로 언성이 높아지니까 저도 지쳐서 이야기 꺼내는 것도 싫어요. 아무튼 이번에 지나간 2살짜리 시조카 생일 이후로는 남편과 시부모는 물론 신우까지 따로 저한테 연락해서 새언니 서운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짜증 나더라고요. 온 식구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정없다며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 와중에 남편까지 삐져서 대화도 잘 안 하려 하고 입이 삐쭉 나와서 돌아다니니까 너무 꼴보기 싫었죠.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나만 경우 없는 인간 되겠구나 싶어서 남편 붙들고 이야기했어요. 여보,
내가 앞으로 당신 집안 행사에 다 참석할 테니까. 반대로 당신도 우리 집에서 부르면 쫓아가서 사위 노릇 제대로 해줘. 라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자신 있다면서 자기가 안 해서 그렇지 한 번 마음먹으면 장인 장모님 구워 삶는 건 일도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듣고 저는 속으로 이 자식 잘 걸렸다 싶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부터 매주 주말마다 남편 데리고 저희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마땅히 가야 할 이유가 안 떠오르면 만들어서라도 데려갔어요. 우리 엄마가 이번에 침대 위치 좀 바꾸고 싶대. 자기가 힘 좋으니까 가서 한번 도와드려. 라고 하거나 우리 아빠가 자기랑 같이 낚시하러 가고 싶다는데 이번에 둘이서 밤낚시 한번 다녀와. 라는 식으로 무작정 없는 약속도 만들어내서 남편을 저희 집으로 끌고 갔어요. 남편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고 역시 이런저런 잡스러운 이유를 만들어내서 저를 시댁으로 데려가더라고요. 평일에는 시댁 따라다니고 주말에는 저희 친정에 가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친구들도 못 만나고 아무런 생활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게 최고라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괴로운 날들이었지만 조금만 참고 이번 기회에 남편 버릇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참았습니다. 저희 친정아빠는 자영업을 하고 계신데 요즘은 은퇴 준비를 하시느라 일을 많이 줄였어요.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전원주택 짓고 텃밭 가꾸며 사시겠다고 하길래 이때다 싶어서 아빠한테 미리 땅부터 사서 농사 짓는 연습부터 하라고 했죠. 안 그래도 아빠가 몸이 근질근질하던 차에 제가 바람을 살짝 넣어줬더니 바로 양평 시골에 1000평짜리 밭을 계약하시더라고요. 친정부모님 전원주택 지을 자리와 가까워서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곳이었고 그때부터 매주 주말마다 아빠와 저희 남편은 시골 내려가서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곧 겨울이라 당장 농작물을 심는 건 아니었지만 한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땅이었기 때문에 돌도 줍고 땅도 갈아엎고 할 일이 많았어요. 처음 우리 아빠 따라서 남편이 한번 내려갔다 오더니 도시 생활만 했던 남편은 2번 다시 못 가겠다며 우리 아빠 좀 말려달라 하는 겁니다. 여보, 나 진짜 농사는 못 짓겠어. 장인어른한테 이야기 좀 해줘. 나 다음 주에 또 내려오라는데 진짜 힘들어서 못해. 제가 그렇게 시댁 가기 싫다고 할 때는 입이 대빨 튀어나와서 툴툴거리던 남편이 잘못했다며 제 바짓가랑이 붙들고 있는데 그 모습이 볼만 하더라고요. 앞으로 무조건 일요일마다 아빠랑 시골 내려가야 해. 우리 아빠가 아들 없어서 적적하셨는데 사위 덕분에 한시름 났다면서 엄청 좋아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앞으로는 저보고 시댁 가자는 소리 안 할 테니까 농사만 빼달라며 싹싹 빌었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이야기 잘해놓을 테니까 앞으로는 명절이랑 우리 부모님 생신만 빼고 다른 일에는 절대 당신이 우리 집 가는 일 없게 할게. 그러니까 주말 농장만큼은 제발 장인어른한테 당신이 잘 이야기해서 어떻게든 막아줘.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1년간 고생한 걸 생각해서 남편도 최소 1년은 우리 아빠 따라다니며 고생시킬 생각이었는데 싹싹 비는 그 모습에 제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서로가 상대방 집에 최소한의 사위 며느리 노릇만 하기로 했고 각자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각자 셀프로 하자 했습니다. 바로 친정아빠한테 전화드려서 하나뿐인 사위가 골병 나니까 농사는 그만 끌고 다니라고 말씀드렸고 남편도 그 뒤로 시부모님이 집에 오라고 할 때마다 중간 역할을 잘하더라고요. 아니, 엄마는 왜 바쁜 며느리까지 부르고 그래? 내가 가서 알아서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지금은 아예 무슨 말을 어떻게 해놨는지 시부모님이 저한테 전화 한 통 없더라고요. 이게 차라리 잘된 일인 것 같고 각자 자기 부모 알아서 챙기면서 사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서로 며느리 노릇, 사위 노릇에 대해 딱 기본만 하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아들 같은 사위, 딸 같은 며느리가 요즘 세상에 어디 흔한 일이겠습니까? 서로 너무 잘할 필요도 없고 왼수처럼 보이는 시부모도 가끔 한 번씩 보면 그런대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친정아빠가 사위 농사시키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으신 것 같은데 그 모습 못 봐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언제라도 또다시 시부모가 헛소리하고 남편이 중간 역할 못한다 싶으면 친정아빠한테 연락해서 사위 끌고 내려가 농사나 짓게 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